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육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기원합니다. 네,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5번째 날 라이브 오전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제명 성경환입니다. 자, 올해 9회째 맞이한 교육기부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듯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자와 수혜 대상자 모두가 함께 랜선 관객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전시공간을 통해서 직접 학습하고 체험해보는 값진 시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마루 오전반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엔 어떤 주제를 다룰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루 5번째 날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이름일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5년 평균인 64.9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활동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경제 금융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전만 라이브의 주인공, 이 값진 이야기 함께 풀어낼 분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조선영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랜선 관객분들에게 본인 소개와 몸담고 계신 그 KDI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선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KDI는 1971년 3월에 설립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계획과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50도를 맞고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반영해서 그 기능이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 교육입니다.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경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미있는 경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또 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 타겟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 교사 직무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양한 대상을 또 유치원생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다양한 대상에게 이제 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경제 교육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와 활동 역시 하고 계신 조선영 연구원인데요. 이렇게 딱딱한 경제 강의가 아닌 즐거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좀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열린마루 오전반에 참석해주신 랜선 관객분들과 함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값진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라이브 시간 동안 경제와 금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있어요? 라는 말머리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영 연구원님과 본격적으로 경제 그리고 금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경제, 금융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이 맨날 경제, 금융 뭐예요? 아버님이 알긴 아는데 얘기하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쉽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경제랑 금융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네.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거를 또 소비하고 분배하는 모든 일들을 경제 활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회사에 가서 예를 들어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일상이 모두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경제 교육이다라고 하면 경제 교육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이 바로 경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무엇이냐? 금융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뭐 소위 땡겼다고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돈? 약간 금융? 은행?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금융이라고 하면 다들 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연상하시는데요. 금융이라고 하면 돈의 흐름 또는 자금의 흐름을 금융이라고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면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돈이 저축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모든 활동들을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 교육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후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중요성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금융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맹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지만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 금융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금융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제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이라고 하면 그 경제생활 속에서도 돈의 흐름이나 자금의 흐름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교과서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시는 아마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더 쉽게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의 흐름 오케이 정상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임수희님이 4천만 땡겨주세요.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또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청소년기에 경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아까 유대인도 제가 얘기를 살짝 네. 드렸었는데 말이죠. 네, 뭐 사실 경제 교육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용돈 관리를 하는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는 자산 관리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테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노동의 가치, 화폐의 가치, 내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떤 나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겪더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 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급변하는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약진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혹시 에어비앤비가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에어비앤비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근데 그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현지에서 그 잘 때 네. 그 공유했던 그런 곳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에어비앤비는 숙박 시설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집이 남는 사람들이 집을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서 그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숙박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호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호텔 체인 힐튼, 메리어트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청소년기 때부터 보는 눈이 생기다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 지식이 나중에는 성인이 됐을 때 탑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그 경제는 이렇듯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성인이 되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청소년 대상의 경제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 방식과는 어떠한 차별점을 좀 갖고 있을까요? 네, 저희 KDI에서 하는 청소년 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KDI에서는 2015년부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PBL 방식으로 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BL이라고 하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있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보통 모둠 단위로 그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이제 연구원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재무설계의 단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게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게스트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줄까? 이 사람의 신용 상태, 부채 정보, 자산 정보, 소득 내역을 보고서 이 사람의 재무 컨설팅을 학생들이 직접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무 설계가 어떤 의미이지?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직접 해보는 건데요. 결국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기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어울리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소통을 하시는군요. 네. 본인들이 답을 찾아가는 시스템. 그렇죠. 학생들이 예. PBL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고요. 선생님들은 거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그 주인공들이 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니까 좀 그 학생들이 좀 재밌게 열의 있게 아마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강의가 그렇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님과 함께 청소년 경제금융 개념부터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한 단계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심도 있는 얘기로 좀 들어갈 텐데 준비돼 있으시죠, 당연히? 네. 네, 경제금융 만렙이라는 제가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요, 또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그래서 블랙스완이 경제 금융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시점들이 또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거든요. 작금의 현 상황이긴 한데요. 연관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블랙스완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백조라고 하면 그 단어에 담겨 있듯이 하얀 새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1697년 호주의 한 연못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블랙스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개념은 이제 나심 탈람가 2007년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랑은 어떤 연관성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팬데믹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하게 된 상황인 건데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컸잖아요. 예, 컸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바깥 외출을 하지 못하고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갇혀가지고 소비도 이전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이를 정도로 그 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진짜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휘청거렸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블랙스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경제 금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좀 산뜻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얘기도 저희 현 상황과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퀴즈를 간간히 하면서 조금 더 선물을 많이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퀴즈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프티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경제 지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 국가의 소비, 투자와 같은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주식하는 분들도 이것을 보기도 하던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 원문으로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뉴스 경제 보도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정답자 중 한 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힌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퀴즈가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퀴즈 소통 방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힌트요. 네네. 어떻게 드려야 되죠? 뭐 미리 설명. 그쵸. 뭐 이렇게 뭐 생산에 대한 어떤 그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생산하는지. 네. 너무 어렵죠? 네, 지금 보시면서도 채팅창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느낌. 네, 제가 너무 퀴즈를 막 냈어요. 예.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네, 정답은 국내 총생산, 영어로 요약해서 GDP입니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한 이유가 있었어요. 국내 총생산 GDP 어떤 걸까요? 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면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더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 성적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GDP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이 경제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집계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항목은 보통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간 소비와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기업의 투자, 순수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마다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GDP 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기업의 투자이고 30% 정도가 민간 소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퀴즈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게 얘기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GDP의 4가지 항목, 방금 전에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중에서 우리나라 GDP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항목은 무엇일까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 찍어도 정답이 있고요. 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4가지 항목.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항목. 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힌트는요. 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값진 시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이제 힌트를 주셔도 돼요. 네, 제가 아주 쉽게. 아주 쉬운 힌트요. 네, 예. 앞에서 GDP를 설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목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니다. 네, 그 친구들 일단 2명 제외시키고 네. 둘 중에 하나 50대 50으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이제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순수출 힌트 플리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순수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힌트 주세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음 더 쉬운 힌트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이 정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GDP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의 한 40%에서 50%가 수출 비중이 그 정도 된다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960년대에는 철광석이나 쌀, 오징어를 주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1969년인가요? 그때 10대 수출 품목 중에 돼지털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털도 10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기술이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그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진짜 디지털 수출이 네, 정말로 돼지의 털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맞추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실제로 목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해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안으로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여기서 그럼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정책이었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제 3차 이것도 힌트 좋아요. 네. 네, 그런 힌트 좋아요. 네,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1차, 2차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3차 이것도 이러는데 네. 디지털의 반응이 좋네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정답 일단 5, 4, 3, 2, 1 마감하고요. 정답 발표합니다. 네, 정답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두 가지 다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현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3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네.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위축된 소비를 좀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금융이라고 한다면 네. 금융 지표가 좀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투자 예.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금융하면 투자를 하는 쪽을 보고 있어서 자 어쨌든 아까 개념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경제나 금융 안에 투자 개인 투자나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꼭 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돈으로 또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인데 투자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두 다 우리가 남는 여유 자금이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하든 그 모든 자산으로 아니면 돈이 흘러가는 어떤 그 순환 흐름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금융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중간중간 여쭤보다 보니까 네. 이제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현재 시점을 또 블랙스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블랙스완과는 달리 또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랑 조금 대비되는 단어로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회색 코뿔소 혹시 코뿔소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서 본 적 있어요. 네. 코뿔소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되게 크다. 그리고 무섭다? 네. 코의 뿔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엄청 크더라고요. 네. 코뿔소가 보통 한 2톤이 된다고 하거든요. 2톤이요? 네, 무게가 2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코뿔소가 만약에 MC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끝났죠. 네, 회색 코뿔소가 굉장히 피해야죠. 네, 피해야죠. 당연하죠. 피해야죠. 네, 어떻게 할 건지 예. 고민을 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나 명백히 위험한 요인이 내 앞을 향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 요인을 인지하고도 미처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외면하는 현상을 두고 우리가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블랙스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 2007년에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너무 오른 가격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구매하지 않고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버블이 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집을 이제 팔고 싶을 때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집값이 처음에 오를 때는 내가 지금이 아니면 사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봤더니 이 집값이 너무 올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진짜 집값 맞아? 이 가격을 주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급한 사람은 팔아야 되니 계속해서 집값을 낮춰서 거래를 팔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의 시작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신용이 없는 사람, 신용이 없다고 하면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없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매월 원리금이나 이자 비용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걸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을 계속해서 낮춰서 거래를 했고 그 집을 팔더라도 내가
빚을 낸 가격, 대출금을 전혀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즉 맞아요.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건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 주인공들이 빅쇼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한 결과 이거는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 곧 터질 것 같다라는 걸 직감하고 그런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라는데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현상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 빅쇼트의 주인공처럼 딱 면밀하게 보고, 그렇죠. 직면하고, 네. 예측하고, 네. 실행해야겠네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면 네. 딱 정확히 알고 분석을 해서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색 코뿔소라고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네요. 유익한 정보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그 안에 있다 보면 사실 막 거품이 계속 오르면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회색 코뿔소.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면 빅쇼트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는 것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가능한 사회경제 위기 문제들은 다른 다양한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또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는, 즉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대응이 필요한 회색 코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회색 코뿔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사실 다가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라고 한다면 키스텝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이 자료가 있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리고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은 표인데요. 제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첫 번째 회색 코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네, 맞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인데요. 사실 저출산 초고령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우리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진부하고 피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과 성장 전략이 있고, 세 번째가 산업 구조의 양극화, 네 번째가 남북 관계의 변화, 다섯 번째가 사회 불안정,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고용 불안,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회색 코뿔소들은 다 독립된 이슈, 주제들 같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에 묶여있는 가족 코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무섭네요. 네. 그렇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면,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이 코뿔소들은 한 번에 우리가 좀 해치울 수 있는, 그만큼 한편으로는 좀 경제를 잘 살릴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를 시사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상황에서 진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 이것도 다른 자료도 또 있는데요. 네, 이게 같은 자료인데 이 기관에서 15년도에도 한번 이 이슈를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뒤인 2019년도에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코뿔소, 아직도 이 코뿔소가 가장 빠르고 무섭게 지금 달려오는 것은 4년 전이나 4년 후나 똑같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새는 역피라미드라고 해서 인구가 사실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알고는 있으나 서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깐 경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 활동을 무역이라고 말하죠. 경제에 있어서 무역은 핵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무역의 날이라고 한다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올해 제57회를 맞은 대한민국 무역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무역의 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네, 준비하셨네요. 저는 정말 다행인 건요. 여기 이제 답이 적혀 있거든요. 네네. 제가 국군의 날을 외우고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 나오게 되면서. 네. 무역의 날을. 네, 어렵네요. 힌트 있을까요? 이번 달인데 지나갔고요. 네. 첫째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인데 지나갔고 첫째 주면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앞쪽 첫째 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일은 모르겠네요. 요일은 그럼 답을 드리는 거 아닌가요? 첫째 네. 주 요일은. 이거 맞추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세요? 야, 12월 5일, 12월 25일이라는데 이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네, 자 성탄절을 얘기해 주신 서하나님, 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부러 이렇게 재밌게 오답을. 자,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요? 12월 25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그렇죠. 네. 5일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하나님은 어차피 틀릴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러고 갑자기 임수희님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이 12월 5일 이 무역의 날인데 무역의 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왜 우리가 무역의 날을 인지하고 알아야 될까요? 네, 무역의 날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로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에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역 때문에 사실 경제 성장률을 많이 까먹은 요인이라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까먹은 요인이 바로 이제 무역인데 대외 워낙 수요가 안 좋다 보니 네, 그만큼 이제 무역의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수요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섬세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반도체라든지 높은 수준을 요하는 것들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또 그걸 해외에서 많이 수요를 하고 있고요, 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 세계 속에서 이 무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 흐름을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아이땡이라는 그 휴대폰 있잖아요. 네네. 어느 기업이 그 아래 부품을 제일 많이 만들었냐 일단 한국 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 네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작은 반도체에서의 경쟁력을 좀 갖고 있고 지금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외 수요만 살아나면 사실 수출은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저희도 또 나를 알게 되고 이 의미도 알게 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12월 5일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처음이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쭉 알고 있으면 더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한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보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있는데 처음에만 힘들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실 쑥 들어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풀어나가는 게 또 재밌네요. 네, 사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개념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지칭하는 용어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더 어렵게, 일반인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게 경제금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힌트 나갑니다. 힌트요. 무역이니까 뭐 무역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무역 제한, 수입 제한, 긴축 정책 하다가 이제 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답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예, 이렇게 힌트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밭뚜껑님, 데이지님, 밭뚜경님이네. 죄송합니다. 자, 김은숙님, 네, 정상희님, 오는님, 제이님 다 KKK 보호무역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5, 4, 3, 2, 1 스톱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보호무역입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호무역이라고 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또 보호무역을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건들, 자국의 물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관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 수출품에 대해서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걸 덤핑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기술의 표준을 선점할 것인가, 기술의 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런 기술 장벽을 쌓음으로써 보호무역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영보님의 힌트가 너무 친절해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확한 이후 대응까지도 몇 번씩 얘기를 드렸고요. 네,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경제에 또 맞춰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보호무역까지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사용했던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뭐 이렇게 해서 바보야, 문제는 뭐 경제야, 뭐라는 문구였는데 네. 저도 사실 그거 하면서 되게 자극적인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는 또 알아야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질문은 학생들과의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경제가 뭐예요? 금융이 뭐예요, 선생님? 이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이거는 이런 흐름 아닐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현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보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경제 교육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모든 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마다 이렇게 학습하는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너무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아주 심도 있게 치열하게 토론을 할수록 학생들이 더 좋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이 경제교육에서 학생들이 아주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경제교육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시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신들이 이 경제 지식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때가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조선영 연구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쉽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자, 이렇듯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동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앞으로의 지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의 교육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금융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경제를 배운다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어렵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는 1950년대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네. 너무 갑자기 화면이 정확하지 나가서. 않아도 괜찮아요. 네. 화면이 갑자기 나가서 당황을 했어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79달러 정도였어요. 그 네. 말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한 8만 원 내외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물가사 수준은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1,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뭐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을 이룩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잘 성장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이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배분하고 나누어서 사람들이 함께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다 돈이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뭔가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을 해서 더 많은 과실이 이게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이 성장과 함께 분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 다가올 블랙스완들 회색 코뿔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금융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진짜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유명한 자산가라든지 네. 유명한 분들이 또 그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초반에 조기 교육이 또 성공 사례로 또 적용이 됐잖아요. 경제나 네. 금융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집안에서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제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네 분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경제금융의 날이 정말 유익하다고 하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게 경제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은요,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5번째 날 오전반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SD 나눔재단에서 KSD 나눔재단 온라인 금융경제 골든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골든벨을 운영하고요. 사전학습 금융경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그중 10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니까 많이 도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일 금요일 9시부터 20일 일요일 밤 11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교육 단체 협의회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그리고 경제교육의 중요성 확산에 대하여 노력하며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 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토대로 국가와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자, 여기 www.kc222020.com에 가시면 36개 모든 회원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값진 시간 1분 1초 아끼면서 이런 소중한 정보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신한은행에서 신한친구들 금융수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한의 대표 캐릭터 솔과 몰리와 함께 신용카드, 개인정보, 그리고 환전 등 아이들의 금융 고민이 있잖아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현직 은행원이 직접 나와서 은행원 직업의 모든 것을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한카드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신한카드 아르민 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금융교실, 금융탐험대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신용, 서비스, 미래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신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 적극 권합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여러 기관들 한번 보시고요.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관들 제공하는 것들이 참 많죠? 네,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제교육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도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2021년 겨울 청소년 경제교실 KDI에서 지금 준비 신청받고 있는데요. 중학교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 중학생들 중 이 방송을 보시는 중학생들 중 관심 있는 친구들은 KDI 종합교육연수원에 접속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재밌고 유익한 경제교육을 저와 함께 그리고 아주 유능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왜 옛말에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연구원님 보니까 팀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고요.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계시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이 좀 재미있게 동기부여 해주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교육기부 활동이가요? 참가비가 좀 비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니까. 네. 쉽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는 없습니다. 무료로. 무료예요? 신청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야, 제가 중학생 아이가 있다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방향성 맞추면 이 한 바구니 안에 좋은 정보들 많이 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중학생부터라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탄탄한 미래 한국 사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과 생활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금융에 대한 스피드 퀴즈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스피드 퀴즈니까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우리 연구원님께서 또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드립니다. 네, 문제 1번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18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4.9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2015년 평균 점수인 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초반에 이제 나왔었던 얘기였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쉽네요. 자,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스피드 퀴즈예요. 스피드 퀴즈. 자, 저희가 기프티콘을 드리는 사은 행사도 역시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추첨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점수가 더 낮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제 금융에 대한 관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도 딱 커트를 했어요. 스피드 퀴즈여가지고 커트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한번 내주십시오. 네. 두 번째 문제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경제 교실은 PBL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또는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요. 현실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의미한다. 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내려고 했는데 우리 쌤이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담아봤거든요. 자, 쉽게 어떻게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실생활의 여러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거의 다 나왔는데요? 것이 맞을까요? 네? 아, 맞을까요? OX. 네. 자, 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답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무료. 아까 전에 무료. 네. 무료
무료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5가 많아요. 5가 많아요.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5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5가 정답이었습니다. 맞히신 분들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 그 영향과 충격이 매우 큰 현상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검은 오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에 비유해서 블랙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힌트는 우리 쌤의 그 코드 숨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왔어요 이미. 네, 아까 블랙덕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블랙덕. 네. 언어 유희. 예, 언어 유희죠. 블랙덕.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이제 구스가 좋습니다. 8020이 좋아요. 네, 황금 비율. 네, 그래 가슴털이 이제 80%고 20%이 깃털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튼간에 뭐 덕이 나와서 잠깐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정답 X. 그쵸, X가 맞죠. 이거 너무 기억이 잘 나죠. 자, 정답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답은 블랙 스완입니다. 아, 블랙덕이 아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역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경제 지표를 뜻하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이것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4가지 항목은 기업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수출, 그리고 순지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힌트는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 자, 이거였습니다. 네, 민간 투자에서 조금 이게 신뢰가 툭 떨어졌거든요. 정부 수출도. 네, 정부 수출. 정부가 수출할 수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순지출. 순지출. 네, 맞으면 틀리면 X입니다. 자, 이것도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4가지를 다 사실은 이 덕목을 외우기는 어려운데, 4가지 항목을 외우기는 어려운데 좀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닌 건 명확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답 X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 진짜 잘 맞추시네요. 자, 5, 4, 3, 1 마감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정답입니다. 저도 순지출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귀여운 문제예요. 네, 순지출 속을 뻔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그래요?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맞출 수 있을지 조금 그러면 좋아요. 되는데. 좀 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이거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화 학습 문제. 네네네. 여기에 경제 영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 등 사용 가능한 생산 자원을 토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최대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세요. 그러네요. 안 들어봤네요. 네. 꼼꼼히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자원을 활용했을 때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아닐까. 네. 뭐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OX 이제 나오고 있는데 O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생은 옆에서 헷갈려서 공부가 된다고. 자, 발표합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5가 정답이군요. 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 5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벤트 퀴즈 당첨자분들은 성함, 연락처, 정답 캡처화면 첨부해서 DGLEE 그리고 골뱅이 더 웰컴.co.kr로 보내주시면 기프트콘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채팅창에 한번 우리 담당자님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심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어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질문 뭐 예를 들면 진행해 주세요 하면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번은 제가 할게요. 네.
자,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는 민족으로 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경제금융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한다고 합니다. 자, 보통 헤브라인, 이슬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마크 주커버그도 나왔고, 저커버그도 나왔고, 또 누가 있었죠?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있었고, 구글, 구글도 있었고. 자, 이분들이 거의 다 그런 인들 출신이라고 하는데 힌트 몇 글자? 인까지 포함해서 세 글자입니다. 인까지 포함해서 세 글자. 초성 힌트 드릴까요? 유태인이 있어요. 네. 유태인. 네, 영어로 하면 유태인. 유태인과 유태인 똑같은 의미일까요? 네. 유태인이라고도 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답 마감 안 하시고 계속 얘기해요. 네, 아니 지금 어차피 다른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유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정답은요. 자, 5431 마감. 정답은요. 네, 유대인, 유태인 다 정답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유태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혜빈님 하트까지 달아주셨어요. 네, 유대인입니다. 네, 제 친구 이름이 그 유대인이가 있어요. 정말로.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니? 네, 경제와 금융 우리 서로 알아가고 앞으로도 회색 코뿔소 잘 피해 나가자. 네, 유대인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주십시오. 네, 이번 문제는 블랙스완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기 신호를 어떤 동물에 비유한 것으로 저 멀리서 달려오지만 피하지 않았을 때 사회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인이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제가 그럼 힌트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동물에 대한 얘기라면은 그 어린이대공원에 예전에 있었어요. 그 보고 애들이 너무 울었어요. 너무 크다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색은 또 회색입니다. 자, 지금 맞히신 분들 많아요. 화이트 스완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아닌 것 같고요. 회색 코뿔소 얘기하는데, 자, 정답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회색 코뿔소 맞습니다. 네, 회색 코뿔소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회색 코뿔소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MC님 힌트 감사해요. 아니에요. 네, 이거 거의 다 나왔으니까. 대인이한테 얘기를 아까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올해 12월 5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제57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 땡땡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을 많이 했거든요. 땡땡의 이것은 뭘까요?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문재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땡땡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그런가요? 네. 네, 앞에서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 그럼 돼지털을 어디다가 쓸까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어요. 왠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보려고요. 네네, 돼지털을 우리나라 돼지털의 품질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그 돼지털을 사서 외국에서 이게 냄새를 없애고 세균을 좀 죽인 뒤에 그걸 가지고 구두 소리나 그럴 것 같았어. 네, 소를 주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 이 돼지는 정말 모든 것을 주네요. 그렇죠? 네, 아낌없이 줍니다. 이 사실 그 신발을 만들 때도 돈피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기도 한데 뭐 가죽부터 털까지, 네, 어쨌든 수출도 이렇게 했었죠. 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5, 4, 3, 2, 1 마감합니다. 네, 김태우님은 뭉역이라고 잘못 쓰셨는데 정답이 뭘까요? 네, 무역입니다. 무역의 날, 무역이 정답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12월 5일 제57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12월 4일에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보호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이 또 하나 있다고 관세 말고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른 하나의 보호무역 정책이 무엇일까요? 아, 이거 좀 어렵긴 하다. 네, 어렵습니다. 자, 문제 맞춰주십시오. 이건 힌트 한번 갈까요? 네. 초성 퀴즈. 아, 초성 퀴즈 오케이. 훈민정음. 네, 두 글자고요. 디귿 피읍입니다. 네. 두 분은 아니고 잠깐만요. 농담입니다. 네. 네. 특별 소비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입니다. 자,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덤프? 덤프, 네. 덤프. 비슷합니다. 덤프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덤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덤프에서 현재 진행형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덤프가 많아요. 지금 덤프. 자, 뭐 초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은숙님은 덤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갑자기 김은숙님을 필두로 해서 갑자기 다 덤핑을 쓰시네요. 자, 네. 정답 마감합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덤핑입니다. 네, 덤핑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열린마루 5번째 날 오전과 함께 해주신 랜선 관객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라이브 게스트로 좋은 말씀 나누신 우리 조선영 연구원에게 진짜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소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다들 참여도 되게 재밌죠? 네, 어떠셨어요? 아주 네, 재치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죠. 많으시네요. 네. 많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할 말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청소년 경제교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관심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청소년기의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해 보고 함께 또 재밌게 풀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또 잘 아는 청소년들은 더 쉽게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사회 성장을 이끌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활 속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라봅니다. 열린마루 오전반 라이브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기부자와 수요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2020 온라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국민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 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시고 또 재미난 채팅 달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